60세 이후 견과류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상식은 틀렸을 수 있습니다. 땅콩은 사실 견과류도 아니며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있을지 모릅니다. 캐슈넛은 혈당을 급격히 높일 수 있죠. 하지만 제가 정말 놀랐던 건 따로 있습니다. 히로시 박사가 일본 노인들이 호두를 먹는 방식을 보여주었는데 우리가 알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꼭 먹어야 할 5가지 견과류와 피해야 할 3가지, 그리고 90%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어떤 견과류가 수명을 늘려주고 어떤 것이 수명을 갉아먹는지 명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50대 이상 환자를 주로 진료해온 30년 경력의 심장 전문의 마이클 해리스입니다. 그리고 장수학을 수십 년간 연구해온 일본의 예방의학 전문가 히로시 사이토 박사와 함께합니다. 히로시, 반갑습니다. 사실 우리는 몇 주째 견과류 문제로 논쟁 중이었죠. 마이클, 시작은 샌디에이고 학회였죠. 논쟁이라기보단 열정적인 토론이었습니다. 히로시, 당신이 밤 10시에 자판기에서 삼볶은 캐슈넛을 먹고 있었잖아요. 마이클, 배가 고팠으니까요. 긴 하루였습니다. 히로시, 그건 간식이 아니라 실수였습니다. 마이클, 밤늦게 기름에 볶고 소금 범벅인 캐슈넛이라뇨. 스트레스로 이미 코르티솔 수치도 높았을 텐데 말이죠. 마이클, 좋습니다. 인정하죠. 오늘 당신은 일본의 전통적인 방식을 설명하고 저는 서양 의학의 관점을 설명해서 실제로 사람들에게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결론을 내봅시다. 마이클, 가장 큰 오해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60세 이상인 분들은 모든 견과류는 건강하다고 믿는데 이건 틀렸습니다. 마치 모든 생선이 건강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죠. 생선의 종류, 조리법, 수은 함량에 따라 다르듯이 견과류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로시, 맞습니다. 제 환자인 회계사 로버트 씨의 경우가 딱 그렇습니다. 그는 심혈관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마이클, 구체적으로 무엇을 먹었습니까? 히로시, 코스트코에서 파는 대용량 믹스 견과류였습니다. 캐슈넛, 땅콩, 아몬드가 면시류에 볶아져 소금이 잔뜩 쳐진 제품이었죠. 그는 한 번에 2통씩 사서 하루에 2줌, 약 400에서 500칼로리를 섭취했습니다. 나트륨만 1000mg이 넘었죠. 마이클, 그분은 이미 혈압약과 이뇨제를 복용 중이었는데 견과류의 나트륨이 치료를 완전히 방해하고 있었군요. 히로시, 일본에서는 견과류를 먹을 때 생으로 먹거나 아주 가볍게 볶아서 먹습니다. 소금이나 기름은 전혀 첨가하지 않죠. 견과류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가공 과정입니다. 값싼 산업용 오일, 중독성을 위한 과도한 소금, 설탕 코팅이 문제죠. 마이클, 첫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60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무염, 생견과류 또는 건조 로스팅, 드라이 로스티드 제품을 드십시오. 성분표에는 오직 견과류 하나만 적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 대사가 20에서 30% 느려지기 때문에 섭취량 조절이 젊을 때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마이클, 이제 좋은 견과류로 넘어가기 전에 땅콩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저는 땅콩에 대해 아주 단호합니다. 땅콩은 엄밀히 말해 견과류가 아니라 콩과 식물입니다. 히로시, 맞습니다. 식물학적으로 아몬드나 호두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는 60세 이상, 특히 염증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땅콩은 전신염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마이클, 이유는 오메가-6 지방산 함량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오메가-6는 필요하지만 현대인은 이미 식용유나 가공식품을 통해 너무 많이 섭취하고 있습니다. 염증 조절을 위한 오메가-6과 오메가-3의 이상적인 비율은 4, 1인데 대부분의 미국인은 20, 1이 넘습니다. 땅콩은 이 비율을 더 악화시킵니다. 히로시, 또 다른 문제는 아플라톡신, 에플러탁신,
이라는 곰팡이 독소입니다. 이는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 물질입니다. 마이클, 미국 FDA가 규제하고 있지만 저장 조건이 중요합니다. 덥고 습한 창고에 보관되면 아플라톡신은 급격히 증식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없죠. 히로시, 그렇다면 시니어들은 땅콩을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마이클,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매일 먹는 간식은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좋아하신다면 유기농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드십시오. 히로시, 일본에서는 땅콩을 거의 먹지 않고 호두나 아몬드를 선호합니다. 이게 장수를 위한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럼 60세 이상을 위한 최고의 견과류 5가지를 알아보죠. 마이클, 1위는 단연코 호두입니다. 제 진료 원칙 중 타협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평생 딱 한 가지 견과류만 먹어야 한다면 호두를 드세요. 히로시, 호두는 식물성 오메가-3인 ALA, 알파리놀렌산, 함량이 모든 견과류 중 가장 높습니다. 이 성분은 체내에서 생선에 들어있는 EPA와 DHA로 전환되어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하죠. 마이클, 2020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5만 명을 2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매일 호두를 먹은 사람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19% 낮았고 수명은 1.3년 더 길었습니다. 하루 섭취량은 호두 반쪽 7개, 약 30g입니다. 히로시, 일본에는 호두를 먹기 전 물에 하룻밤 불려두는 전통이 있습니다. 마이클,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나요? 히로시, 피틴산, 피틱 애시드를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피틴산은 아연, 철분 같은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고 소화를 어렵게 합니다. 물에 4시간 이상 불린 후 헹궈서 살짝 볶으면 소화가 훨씬 잘 되고 가스나 복부 팽만감도 줄어듭니다. 마이클, 솔직히 저는 그냥 봉지째 먹었는데 소화력이 약한 60세 이상 환자들에게는 당신의 방법이 확실히 도움이 되겠군요. 마이클, 2위는 아몬드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견과류죠. 아몬드는 혈당 조절과 당뇨 예방에 탁월한데 이는 우리 연령대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65세 이상 미국인의 30%가 당뇨병 환자이고 50%는 당뇨 전 단계입니다. 히로시, 정말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아몬드는 마그네슘과 수용성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합니다. 2017년 연구에 따르면 탄수화물 식사와 함께 아몬드를 먹으면 식후 혈당 스파이크가 30%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마이클, 식이섬유가 포도당 흡수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이죠. 하루 권장량은 23알, 약 1온스, 28g입니다.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나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생으로 드시든 볶아 드시든 상관없지만 소금이나 설탕이 없어야 합니다. 히로시, 일본에서는 아몬드를 말린 과일과 함께 먹기도 하지만 양을 아주 적게 조절합니다. 말린 과일의 당분이 혈당을 높일 수 있으니까요. 마이클, 맞습니다. 아몬드의 또 다른 장점은 풍부한 비타민 E입니다. 피부 탄력, 눈 건강, 면역력 등 60대 이후 감소하는 기능을 보완해줍니다. 마이클, 3위는 헤이즐넛입니다. 미국에서는 누텔라 같은 초콜릿 잼 재료로만 알려져 있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뇌 노화와 인지 기능 저하를 막는 데는 최고입니다. 히로시, 맞습니다. 엽산과 비타민 B6가 풍부하기 때문이죠. 이는 노년기 기억력 감퇴와 치매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이탈리아의 연구에 따르면 헤이즐넛을 6개월간 섭취한 노인들의 기억력 점수가 15% 향상되었습니다. 하루 20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마이클, 4위는 피스타치오입니다. 체중 관리가 필요한 60대에게 특히 좋습니다. 히로시, 피스타치오는 칼로리가 가장 낮은 견과류 중 하나입니다. 49알을 먹어야 160칼로리 정도죠. 게다가 껍질을 하나하나 까먹어야 해서 식사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지고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이클,
또한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하여 노인성 황반변성 같은 눈 질환을 예방합니다. 단, 반드시 무염, 언솔티드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소금이 처진 피스타치오는 혈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히로시, 마지막 5위는 피칸입니다. 피칸은 시중의 모든 견과류 중 항산화 성분 함량이 가장 높습니다. 블루베리보다도 높죠. 마이클, 그런데 사람들은 피칸파이 같은 디저트로만 먹어서 설탕 섭취로 그 이점을 다 망치고 있습니다. 피칸은 생으로 먹거나 가볍게 구워 먹어야 합니다. 하루 19개 반쪽 정도가 적당합니다. 히로시, 피칸의 항산화 성분은 세포 노화를 막고 만성염증을 줄여줍니다. 2011년 연구에서는 피칸 섭취만으로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가 10% 감소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약물 없이 식단만으로 이런 효과를 낸 건 대단한 겁니다. 마이클, 이제 피해야 할 견과류를 짚어봅시다. 첫째, 브라질너트입니다. 셀레늄 함량이 너무 높아 과다 섭취 시 셀레늄 독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5알만 먹어도 안전 기준치를 초과합니다. 히로시, 실제로 탈모, 손톱 갈라짐, 메스꺼움 등 독성 증상을 겪는 환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브라질너트는 일주일에 1-2알이면 충분합니다. 절대 매일 드시지 마십시오. 마이클, 둘째, 캐슈넛입니다. 맛있지만 탄수화물 함량이 높고 단백질은 적습니다. 혈당을 빠르게 올려 당뇨가 걱정되는 분들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셋째, 마카다미아는 지방 함량과 칼로리가 너무 높아 체중 관리에 불리합니다. 히로시, 마지막으로 섭취 타이밍입니다. 견과류는 소화 시간이 길기 때문에 밤늦게 드시면 수면을 방해하고 이장에 부담을 줍니다. 오전이나 오후 간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이클, 정리하겠습니다. 견과류는 가공되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 60세 이후엔 하루 한 줌, 약 28g을 넘지 마십시오. 호두, 아몬드, 헤이즐넛, 피스타치오, 피칸을 우선으로 드십시오. 땅콩, 브라질너트, 캐슈넛, 마카다미아는 제한하십시오. 소화가 안 된다면 물에 불려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견과류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